안녕하십니까. 거액장사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시원스럽게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급등해서 어제 지난 금요일날 음봉을 주더니 바로 갭 상승해서 21평선을 안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21평선 안착은 이틀 봉 두 개를 봐야 하는데요. 갭으로 22평선 가서 81,000원 왔으니까 이제 83,000원대를 다시 안착하면 최근의 고점 8만을 돌파할 수도 있고요. 이달 하순경 정도 저는 이제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잠깐 고용 지표 잠깐 둔화되니까 올해 금리 인하를 한 9월 달 정도 한 번 정도일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한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 경기가 조금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가 좀 둔화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지 않고는 금리 인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사실은 큰 호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금리가 나빴다가 저금리였다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현재는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조금 둔화가 돼야 어느 정도의 고물가, 그다음 고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유가도 뭐 80달러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은 좀 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5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예상치를 부합을 해야 됩니다. 최소.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를 한다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IT 주식들은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반등이 최근에 3월에 고점을 돌파하는 반등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뭐 이제 22일 날 이후 되면 거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도 5월 25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오프라인 강연에서 반도체와 뭐 2차 전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IT 주식 관련, 반도체 관련된 주식과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을 관심 있게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3월까지는 AI 반도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과연 이익 실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몇 개 종목이 급등할 때 뭐 작년도 가을 하반기부터 하이닉스가 100% 올라왔고요. 9만 원 이하에서 9만 원 초부터 랠리를 시작했죠. 12만 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제 15만 사선 고점 돌파하고 이제 19만 원 뭐 18만 개 와 있으니까 저점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장주가 됐던 한미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작년이나 1, 2만 원대 사서 집중 투자를 해놓고 있었다면 1년도 안 돼서 뭐 인생 역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흘러갈 때 핵심 수혜주가 뭔지를 빨리 알고 집중 투자를 하든지 그래서 꼭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이유가 생기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변곡점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변을 끝내주는 집중 투자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 23년도에는 제가 22년도 말입니다. 22년도 말에 이제 배우에 산다에서 23년도 전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세 형성 원리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주식이다.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시간의 개념을 기다리면 몇 배, 3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건데요. 보면 23년도는 이렇게 보니까 포스코 그룹들이 포스코 이렇게 세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하면서 25만 원에서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그러면 관련된 자회사들도 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좋은 거죠. 뭐 철강 때문에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철강도 좋은 상태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좋은 상태에서 나머지 신성장 엔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옛날에 뭐 10만 원 초반부터 계속 장기 투자니까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올해는 12월 달에 매일 12월 첫째 주 전망에서 바이오 제약을 줬고 둘째 주 인터넷, 셋째 주 반도체, 그다음 넷째 주는 기아를 뒀는데 기아는 뭐 30%는 뺐고요. 본인들 알아서 갖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 신규 종목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3월 달에 삼성 SDI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뭐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에서는 100% 목표로 하고 뭐 내년까지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100% 가면 뭐 팔아먹어도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저번에 끝내준 집중 투자 시간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 주식 투자가 훨씬 더 편하게 안정적인 계좌 수익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들이 그러지 하지 않고 있죠. 대다수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주식을 했는데 돈을 손해나고 돈이 안 됐어요. 계좌 수익률 기준으로.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새로운 걸로 바꿔야 돼요. 내가 하지 않았던 방법. 그럼 내가 그동안 했던 방법은 종목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분산 투자를 했지 주식을 처음 배우는데 분산 투자를 먼저 배웠더라고요. 동방 가서 재벌 전문가한테 주식을 처음 배우면 집중 투자, 올인 투자, 장기 투자 이걸 배우기 때문에 계좌도 단기 계좌는 분리하고 장기 계좌는 따로 하고 장기 계좌 한번 사면 팔아야 될 이유 없으면 시세 보지 않는 그런 투자자로 만들 텐데 이미 여기저기 다니면서 개인 투자자가 왜 분산 투자를 배웠는지 저는 이해를 가지 않아요. 워런 버핏도 분산 투자할 바에 멍멍이나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그건 투자 대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듣고 계속 분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좋은 주식 다 사버려요. 그것도 주식이 많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지 않고 고래가와 긴조 일본의 최고의 뭐 3천만 가지고 2천억 번 사람 그리고 일본 뭐 세계적인 뭐 부자 아빠 이런 분들도 남들이 관심 없고 소외되고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사놓고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 그때 주식을 이익 실현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투자 대가든 돈 번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늘 그러지 않아요. 빨리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 한 20억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내가 쓰는 돈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자식을 두 명 정도 키우면 그러면 벌어서 다 쓰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어서 노후가 대비 안 된다든지 그 사이 비싼 집 한 채 사서 집 한 채 산다고 하다 보면 그걸 겨우겨우 아껴서 살아보면 집 한 채가 생겨. 부모가 두고 주지 않을 때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을 갖고 장기 투자라는 개념을 갖고 정말 그 기업의 지분, 주식을 한 주라도 투자해주는 어떤 마인드가 있었다면 얼마나 미래가 60대 은퇴했을 때 돈이 많이 벌어져 있겠습니까? 최근에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 날을 했죠. 주주의 날을. 주식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한 주 사서 거기 참석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액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한다 그랬고요.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늘 복리 투자의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적은 돈으로 인생 역전을 위해서. 뭐 이 10억, 2억 이상 10억 있으면 이미 부자 촉에 속해 주식을 여유자금으로 2억 이상 하신 분들은 부유층입니다. 일단은
본인들은 부유층에 속하면서도 중산층이라 그런 사람 많아요. 금융자산이 10억이면 10억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전체에서 금융자산 10억 이상 사람이 뭐 5%도 안 됩니다. 요즘 주식 투자 인구가 한 1,370만 명인가? 2018년 기준, 2022년 기준 그렇습니다. 거기에 10%면 얼마 안 되잖아, 5%, 그죠? 그래서, 결국 대다수는 적은 돈으로 주식을 하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인생 역전을 위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정말 대단한 주식, 나중에 엄청나게 갈 주식,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주식, 그런 주식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거죠. 주식을 이미 포트에 편입하기 전에. 그 목적이 다릅니다. 내 주식 인생의 목표가 다른데, 인생도 마찬가지. 목표가 뚜렷하면 그에 대한 전략도 뚜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뚜렷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첫 개를 주식을 배울 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집중 투자를 하면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거액자산가 되는 건 기본 10억 이상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이제 투자 클럽 가입해서 이제 가입한 가장 고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3개 주거든요. 가장 고치고 싶은 일이 뭔가요? 그 다음에 목표 금액이 얼마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그러면 3개 조건을 해야 클럽을 가입시키는데, 다 하는데, 가장 고치고 싶은 게, 단기 매매 해서, 그러고 아니면 빨리 파는 걸 고치고 싶다. 아니면 손절을 안 하고 싶다. 손절 안 하는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더 분산 투자가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돈을 1억 내외 정도 이하에 있는데 주로 10억은 기본이고 50억, 100억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 10억을 번다는 사람이 많아요. 벌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10억을 벌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의 목적은 이 10억이라는 거 딱 정해줬고 내가 1억 이하더라도 10억이 목표예요. 그래야만 노후에 돈의 극장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기본 전략인데 이걸 위해서 그 복리 투자를 효과를 위해서 집중 투자죠. 그러면 요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매주 이제 몇 번째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례, 잘못된 투자 사례. 그 다음에 요건 잘못된 투자 사례. 요건 거액자산가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분들이, 자, 이 왼쪽, 여기, 계좌는 5월 2일 날 하루 뒤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잘 모를 때, 그래도 이분은, 포트에 문제는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1억 1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추정 자산이 주식은 4개가 있어요. 현금도 있고, 4개가 있는데, 보시면, 삼성전자 9% 수익이고, 지금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한 15% 수익입니다. 이게, 5월 2일 날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20%, 포스코 푸체 마이너스 20%, 카카오 페이 마이너스 42%. 자, 이게 집중 투자를 만약에 내가 했다면 처음부터 주식을 이게 산지는 작년에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7만 천대 올라온 게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20%예요. 그 다음에 포스코 푸체도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면 같은 계열사 주식을 같은 그룹사 주식을 2종목을 샀죠. 4종목 중에. 같은 걸 2개 샀습니다. 왜 2개를 사야 될 이유 없죠? 같이 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사고 그 밑에 포스코 푸체엠 있으니까 그럼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더 똑똑하면 부모보다 더 똑똑하면 자식한테 투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세상 이치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4명 있으면 포스코 푸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관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는 4명 있으면 자식이 4명 다 잘 나가야만
그대로 그 효과가 부모한테 가는데 그 중에 못 나가는 자식이 있으면 전체 부모는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 투자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 한 개만 사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 종목을 사겠죠. 근데 난 집중 투자 대충 사면 돼요. 그러면 대충 사면 된다면 두 개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주사는 정말 그 기업의 자회사 잘 나갈 때 지주사 사도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예요. 자, 그러면 이게 51만 원 샀는데 포스코홀딩스를 40만 원에 20%죠? 포스코 푸첨 35만 원 샀는데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면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나만 믿고 따라와 토마토 증권통을 보시면 TV 보면 제가 출연할 때 보면 50만 원 했을 때 6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포스코홀딩도 38만 원 찍는다 그러잖아요. 동방머스는 포스코 푸첨 50만 원 있을 때도 28만 원 내려가고 40만 원 있을 때도 23만까지 내려간다. 진짜 내려갔잖아요. 그죠? 아직도 바닥을 확인 안 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전문가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했었지. 근데 내가 포스코홀딩스를 50만 원에 사가지고 있는데 조금 내려갔어요. 한 5% 정도 내려갔을 때 손절선이 이제 50만 원이면 48만 손절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5% 손해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면 저는 지금 팔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시 올라가고 이게 100만 원 갈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난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원 간다는 얘기. 장기인데. 장기란 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려갔다 올라가든. 그리고 포스코 푸첨도 포스코 푸첨 지금 3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 포스코 푸첨 41만 원에 추천해서 48만 원 목표가로 장기 투자한 그전에는 포스코 푸첨은 2023년도 4월 전까지 포스코 푸첨 장기적으로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40만 원에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러다 하면 40만까지 내려온 거 매도가까지 60만, 9만 원 갔다. 그럼 40만 내려오면 거기서 단기 매매를 한다면 48만 원 목표가니까 20%예요. 그죠? 그러면 목표가는 팔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40만 원 깨지면 다 손절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41만 원, 2만 원 사도. 이게 그러면 40만 원 깨지면 이게 기본적으로 내려가면 28만 원은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40만 깨지면. 그런데 이제 35만 대충 사니까 아니면 23만 원 왔다가 다시 35만 원 오니까 이미 50% 올라오니까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작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갈 것 같다고. 이것은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사서 나는 물려도 한 비중을 집중 투자해가지고 내려갈 때면 계속 사가지고 내년까지 전년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면 한 100%는 나는 보고 그런 것은 평가손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카카오페이. 지금 카카오 그룹이 다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아요. 42%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자, 이 네 종목 중 이 마이너스 42% 종목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 42% 종목 때문에 내 계좌 수익률을 까먹는 거예요. 물론 이 42%가 760만 원 손해고요. 포스코 푸첨 300만 원, 포스코 홀딩스 200만 원. 그러면 1,400만 원 손해에서 요거 삼성전 900만 이익. 그럼 1,400만 원, 여기요 700하고 1,200 이렇게 해서 170만 이익. 그러면 1,200만 원 손실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카카오페이가 7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그때 당시 좋을 때 샀을 때부터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페이라는 게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숙기 시장이에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주식 올라왔을 때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계속 장기 투자가 아니라. 왜? 산업이 계속 성장해서 초기 단계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각종 페이 다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무슨 페이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쟁이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물려서
이 40%까지 물려서 가져올 주식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거 손절선을 딱 정해서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선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절하지 않아도 될 영역도 아니고요. 그때 살 때는 오히려 손해가 많이 사야 될 아니에요. 그죠? 그 차트도 뭐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억 천에서 내 종목이에요. 이래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부채 두 종목이니까 같은 업종이니까 한 개로 줄이면 되잖아요. 삼성전자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니까 두 개로 딱 줄였습니다. 종목은 높고 두 개로 줄여서 플러스 나 있죠? 이미 더 플러스인데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종목이니까 이 두 개 종목 다 전부 다 예상 수익률이 최소 100%에서 최소 200%가 나오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고성장주니까 고성장주가 앞으로 공장도 계속 지으니까 몇 년 뒤에까지 5년 뒤에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빠질 때가 많이 빠지고 막 60% 50% 빠졌을 때가 엄청난 기회잖아요. 고성장주들은.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주고 그래도 내가 만약에 손절하고 뭐 차기 경우에 손절한다 하더라도 손절하지 않을 영역의 주식이에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15% 예상 손실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예상 손실률 절대치보다 2배는 커야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15%니까 100%니까 무조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는 집중할 분산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한 게 있으면 그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만 돈이 불어난 거죠. 그래서 복리 투자가 되는 거죠. 뭐 두 종목 사는 것은 한 종목은 장기고 한 종목은 단기예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1억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두 종목 살 필요도 없어요. 한 종목 가지고 확실한 거 한 종목 사가지고 1, 2년 기다리면 되죠. 몇 배 갈 때까지. 그리고 그때 또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0% 아니다. 3배 날 주식을 사서 두 번만 하면 인생 객진한 3, 3은 9배잖아요. 그죠? 그럼 3배가 안 나더라도 2배 난 주식을 4번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하고 그러면 잘하는 주식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또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이분은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잔고죠. 해외 잔고고 지금 여기에 1억 9,500 정도 추정자 원화 기준으로. 근데 여기는 나머지 종목 한 개 있어서 요거 현재 요 계좌인 다른 계좌에 있어요. 요 계좌에 해외 주식 합치니까 4종목이에요. 4종목이고 1억 2,500이죠. 자, 1억 2,500인데 4종목이에요. 아까 국내 주식 하는 그분은 국내 주식, 이분은 국내 주식도 1억 1,000인데 4종목. 또 다른 분도 비슷해요. 다른 사람도. 거의 다 비슷해요. 투자자 한 90%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분도 1억 2천 정도의 해외 주식인데 좀 아쉬워요. 아쉬운 사례예요. 그나마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서 아쉽다 그랬어. 제가 안 그러면 잘못된 투자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MS로 150 계약주가 있으니까 150 계약주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뭐 한 100주가 있네요. 자,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창동그룹 중국 거 있고 뉴스케일 원자력 회사가 있고요. 원자력 회사 뉴스 괜찮은 회사, 좋은 회사죠. 회사는 괜찮다. 그런데 자, 이분은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은 4개인데 계좌 수익률 플러스 2%예요. 뭐 최근에 매매했으니까 2%죠. 그냥 계속 하고 판 거죠. 즉 공부 않고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공부하지는 않고 팔랑기 매매. 다른 사람 팔랑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한 거 듣고 또 좋다 하면 또 사고 이거 또 사고 이 종목은 이제 팔아라 그러면 또 팔고. 근데 이분은 엔비디아를 안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른다고 이미 자금은 큰데 그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니까 4848 이 말을 저도 이렇게 이런 말 처음 사고 팔고 4848 사고 팔고 반복하는 모르니까 사고 판다는 거예요. 조금 남으면 이익 나면 빨리 팔고 손해 날까 봐 또 손해 나면 기다렸다 아니면 손해도 빨리
자금이 크니까 전체 현물이하고 선물하고 현물화 해외가 6억 정도 되는 분이니까 그러면 해외 주식이 한 2억 되니까 나머지 4억 원 현물 한국 주식이에요. 4억 그럼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이미 습관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 사람도 사고 팔고 집중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계좌는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의 해외 계좌에 크게 잘못된 점이 딱 한 개가 있어요. 일단은 한 개. 왜? 뭐가 있을까요? 이분 엔비디아가 안 들어갔죠? 세상 전 세계가 전부 다 주식시장 엔비디아를 보고 세상이 난리 났는데 나는 엔비디아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결국 포모 증후군. 남들이 이제 주변에 엔비디아 갖고 나 안 갖고 있으면 많이 올라갔을 때 안 사고 못 빼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고점에 물리는 거죠. 작년 23년도 그랬잖아요. 작년 9월부터. 그 전에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도, 21년도, 22년도 7년 동안 포스코 푸챔, 에코프로 BM 뭐 이런 거 다 살 기회가 양가 숱하게 많았는데 7년 동안 기회를 좀 안 사고 있다가 많이 올라온 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막 엄청나게 뛰는 거 보고 단기에 3개월만 더블 뛰는 거 보고 내려오니까 사가지고 전부 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푸챔,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런 게 지금 개인 투자자 특히 1억 이상 있는 분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 9월부터 가장 많이 산 주식의 그 1억 이상의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쓴 주식 하나가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갈 수가 없죠.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 수십조인데 누가 개인만 사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 지금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자, 그런데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사고 파니까 새로운 종목 계속 구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종목 계속 이거 팔면 또 저거 사야 돼. 같아요. 결국은 시장이 벌어지고 시장이 깨먹게 하는 거죠. 이분도 해외 주식으로 3월까지 작년부터 한 3억을 버신 분이에요. 벌었다가 3월부터 겁나겠죠. 주식들이. 대답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 또 손절하고. 벌면 뭐 합니까? 깨먹는데. 그럴 바에 이 주식이 수익도 금방 사고 파니까 또 새로운 주식 사야 돼요. 잘 모르는데 새로운 주식 사야 되잖아요. 아, 지금 만약 엔비디아 사면 작년에는 200달러 때, 100달러 때, 연초는 100달러 때 살 수 있고, 작년 200달러 때 살 수 있고, 작년 7월, 5월달 때도 300달러 살 수 있고, 작년 여름에 400달러 때 살 수 있는데, 작년 12월까지. 지금은 900달러 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과 집중해서 이걸 종목을 내가 해외 주식 계좌를 딱 한 개를 샀다. 그러면 1억, 2억 정도 한 개 샀다. 그러면. 그럼 뭐 사야 되겠습니까? 가장 모르니까 간단한 거예요. 나는 뭐 원전 주식, 뉴스케이라든지 뭐 아니면 2차 전지 만드는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 그 다음에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그죠? 아, 그러면 나는 한 종목만 딱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뭘 고르겠어요? 가장 좋은 걸 고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가져갈 주식 딱 한 개만 사라. 뭘 샀겠습니까? 작년부터. 작년에 사도. 동봉어사 방송을 계속 보고 봤으면 20년도 동학개미가 엄청났을 때 제가 방송 많이 엔비디아만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 딱 한 종목 사면. 다른 거 살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은 또한 그리고 엔비디아도 있지만 엔비디아는 결국은 인프라 구축하요. 이제 AI 서버 구축 핵심이니까 GPU. 그다음에 앞으로 플랫폼도 뭐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2030년대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이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급으로 치면 가장 밑에 1%가 있으면 그 밑에 플랫폼이 있고요. 그 밑에 인조인간이 있고 그 밑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아요. 그죠? 그럼 사면 팔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집중한다면 창동그룹 팔고 뉴스케 팔고 MS 마이크로소프트랑 테슬라랑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넣는다면 여기다 엔비디아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세 종목 아니면 한 종목 산다면 나는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100달러 때 봤는데 8배 올랐네. 비싸면 못 사요. 이 마인드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80년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5천짜리가 10,000원 올라가 비싸고 3만 원은 더 비싸고 10만 원은 더 비싸고 400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 배당금을 연간 뭐 주주 한원정 참 9조 정도 하니까 삼성전자를 9조에서 절반은 해외 투자자 한 50% 이상 갖고 있으니까 배당을 만약에 9조 주면 거의 5조를 해외 투자자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아유 우리 국민 IMF 때 금 팔아서 나라 도와달라 하지 말고 삼성전자 한 주씩 사는 게 나라 도와주. 금 팔아서 삼성전자 한 주씩 사라. 그랬으면 노고가 대비됐을 겁니다. 아니면 뭐 IMF 때는 우리나라 믿을 수 없어. 뭐 그때 97년도니까 그때는 93년도 엔비디아가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안 건 2010년도 때니까 저도 10년도는 미국 주식 엔비디아니까 그러면 2008년도 막 금융위기 때 그래도 엔비디아는 뭐 앞으로 인조인간 시대 수혜주니까 그럼 엔비디아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40만 사도 지금 1억 2천인데 그죠?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해외 주식도 이거 다 이렇게 하시면 가그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주식을 반드시 2억 이상 있는 분들은 2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이 30%로 비중은 있어야 됩니다. 2, 3, 6천만이잖아요. 그럼 6천만 있으면 저 같으면 엔비디아 2천만 원, 마이크로소프트 2천만, 테슬라 2천만 이렇게 사주면 되죠. 만약에 군대 가서 아니면 그중에 비중을 좀 달리 산다든지 이렇게 집중하는 건 나머지를 왜냐하면 그러면 세 종목 했다면 플랫폼 한 종목 그다음에 엔비디아처럼 반도체 세계 1등 반도체 한 개 그러면 세계 1등 전기차 테슬라 한 개 전기차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세계 1등이고요. 그럼 앞으로 인조인간도 만들 거야,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가격을 보지 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허송세력 아니고 아니면 계속 매매하면 허송세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내 계좌 수익률이 늘어나려면 수익은 30%지만 손실보다 반드시 2배 이상 커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초보자도 이렇게 저거 들어가면 난 10% 깨먹었는데 손절한다면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 목표가를 정하겠죠. 그리고 주식할 그것도 안 정하고 그냥 동방바사 공개방송 왔다가 이 종목 좋아하는데 그냥 홀랑 사가지고 손절가도 안 듣고 목표가만 보고 있다가 계속 갖고 있으면 저는 한 번 사면 10년도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반타작 나 있으면 못 견디다가 결국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본인이 해야 되니까 항상 최소한은 배워야 됩니다. 손실보다는 2배 이상 커야만 계좌 늘어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주를 하는 게 가장 빨리 돈은 벌어요. 그러면 소형주 하면 다 가장 빨리 버니까 그러면 그 소형주에 대해서 회사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얼마의 손실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이 정도는 집중 투자 내 돈이 얼마 투자해도 될까? 만약 소형주에서 이게 안 된다면 실패한다면 내 돈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 정도 있으면 소형주는 20% 이상을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1억주 2천만 사가지고 잘못돼도 2천만 날아가도 나머지 80% 벌면 되죠. 그래서 소형주는 적은 금액으로 집중 투자하고 또한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을 해야 됩니다. 즉 10% 보고 소형주 하시면 안 되고 50% 100%는 최소한 보고 있으면 그런 소형주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좋은 걸 기업 내용을 비즈니스 모델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앞으로 이 돈을 버는 사업이 좋은지 이걸 판단해서 중소형주를 해야만 큰 수익이 나는 거죠. 대형주는 대신에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잖아요. 기업 분석도 내가 안 해도 다 애널리스트 가서 분석해서 보고서가 쫙 나오는 게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아니까 수익률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는 왜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거액자산대는 제일 마지막 단계 바로 밑에 단계가 리스크 관리예요. 즉 계좌 수익률 관리고요. 그 거액자산 최정점 바로 밑에가 리스크 관리고 그 밑에가 심리 컨트롤입니다. 심리 컨트롤 즉 마인드입니다.
내가 이제 거액자산가 양성 마인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항상 선택적 종목을 압축하고 난 앞으로 난 10억을 벌겠다면 10억까지 갈 때까지 어떤 경우든지 장기 계좌는 한 종목만 넣고 단기는 뭐 몇천 가지 단기하고 나머지 장기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 장기 계좌 한 종목씩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한 잘하는 걸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종목 수익률 관리한 게 계좌 수익률 관리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액자산가 가장 윗단계에서는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수익률 관리. 수익률 관리라가 결국은 거액자산가의 계좌 수익률 관리의 원칙은 주식 투자에 대한 목표, 기대 수익률이 분명해야 되죠. 즉 제가 항상 100% 200% 갈 수 없는 주식은 집중 오랜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의 목표, 난 10억을 벌겠다면 선택과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2~3배 가는 종목 수익률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한 종목 들어가면. 물론 집중을 하지 않고 한 20% 먹고 30% 나와도 그걸 뭐 30% 비중 사서 대형주는 30% 비중 사서 30%뭐 수익 먹고 나오고 또 다른 거 하고 해도 돼요. 그죠? 그거는 전문가 수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거의 매매할 때 거의 실패 확률이 거의 없이 80% 이상을 수익을 내는 분들은,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손절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확신이 없으면 작은 이익, 단기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왜?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잘하는 주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갑자기 어디 가서 어떤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서 어디 가서 누구가 좋은 주식 이거 막 소형주로 이거 엄청나게 좋다고 막 방송에서 막 해요. 그죠? 그래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 주식에 대해. 그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사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잘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집중 공부해서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종목을 한 종목 막 50% 사는데 실패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수익률 관리의 원칙, 계좌 수익률 관리의 원칙. 제가 지금 오늘 계좌 수익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집중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 계좌 수익률 관리예요. 그죠? 그래서 계좌 수익률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자,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부도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작년에 막 예를 들어서 포스코 푸침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제 옛날에 69만 4천 원 갔던 게 지금 28만 원 와 있으니까 반타작 이상 돼 있잖아요. 그 반타작 이상 돼 있으니까 나는 집중 투자하고 많이 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계속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캐즈입니다. 즉 성장하는데 잠시 일시적인 정치를 하고 전기차가 없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오히려 반도체는 잘 모르겠는데 2차 전지는 확실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럼 차트 공부도 해야 되고 그 회사 기업 내용도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의견도 듣고 서방박사 의견도 듣고 남방박사 의견도 들어가지고 다 의견 듣고 내가 취합해서 어떻게 누구 의견을 들을 것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포스코 푸치엠을 집중해야 되겠다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집중도 이제 일단 30% 사고 아니면 20% 사고 내려갈 때 더 사, 내려갈 때 20% 일단 사놓고 거기서 다시 20%또 20, 30% 내려 또 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30% 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0% 사. 이렇게 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잘하는 걸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적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선택한 후에는 내가 포스코 푸치엠을 23만 원, 지금은 23만 1,000원이가 최근에 작년 저점이니까 그럼 거기를 깨지지 않는다면 그럼 23만, 25만 사이에서 내가 비중을 한 30%에서 50% 사겠다 하면 계속 30% 샀다가 계속 봐야 되겠죠. 보고 있다가 50% 샀어요. 맞나? 30%, 50%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 근거. 그 근거를 가지고 집중을 했으면 그 다음에 35만 원 가면 23만 원 사가 35만 원 엄청난 수익이네.
계좌 수익률이 그대로 나는 거잖아요. 30% 계좌가 30% 나오고. 그러면 와 빨리 또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럼 팔면 되겠습니까? 그거 나의 심리 불안해서 파는 거. 실제로 회사는 내가 원래 선택한 이유, 집중한 이유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목표가를 얼마를 정했나? 그럼 나는 목표가 45만, 일단 45만 원 정했습니다. 지금 사면 목표가 45만 원이에요. 당장 올해나 내년에 목표가 45만 원. 지금 사면 버스코 부채면 그러면 45만 원이니까 야 30만 원 사면 50%밖에 안 되네. 그러면 25만 원 사면 45만 원, 그건 7, 80원 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 정도의 목표가 정했어요. 일단 최고점 정하지 않고 업황을 봐야 되니까. 그럼 45만 원 목표가 정하고 이제 집중했어요. 그러면 40만 원, 35만 원 팔면 안 되죠? 그럼 최근에 고점 38만 원, 그거 돌파를 못하면 팔 수도 있지만, 그때, 정한 목표가가 정확하다면 그때가 들고 가야 되는 거죠. 1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만 집중 투자를 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 계좌가 복리로 나는 거예요. 수익률은. 자, 그러지 않고는 집중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좌 수익률 관리가 결국은 리스크 관리인데, 내가 종목이 10개를 갖고 있으면 10종목을 전부 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종목 리스크 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목을 1개 갖고 있으면 한 종목만 리스크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종목 리스크 관리가 바로 계좌 수익률 관리잖아요. 종목 수익률 관리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러 종목 한 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계좌 수익률 관리가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종목 손익이 모여서 계좌 손익이 결정된다. 맞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10종목이면 10종목의 수익이 다 모여서 한 종목은 100만 원, 한 종목은 20만 원, 한 종목은 10만 원, 한 종목 또 50만 깨지고 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 계좌가 딱 수익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계좌 손익이 결정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만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익 난 거 다 팔아먹었잖아요. 손절하기 싫어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회복한 걸. 아니 물 탄다고. 주식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합리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만 가지고 스마트폰 주식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분석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분석할 줄 알면 그렇게 깨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또 급등주, 수익률 높은 종목이 있을 시 수익률이 상승해요. 이 급등주가 내 계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대다수 테마주나 급등주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빨리빨리 수익이 나니까. 맞아, 이것도. 수익률 높은 종목이 있어야만 그래요. 또한 종목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손절을 철저히 해야 된다. 맞아, 이것도. 종목 여러 개 있으니까 소형적 이런 부실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손절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손절도 해야 되고 종목 다 리스크 관리 다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주식 투자가. 가면 갈수록 힘들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계좌 수익률 관리가 리스크 관리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앞에 보면 하지만 여러 종목 수익률을 합쳐서 계좌 수익 결국은 돈에 포스코 푸치는 100만 원 사고 포스코홀딩스 500만 원 사고 삼성전자 500만 원 사고 그러면 여기서 돈 번 거 다 합쳐서 내 계좌인데 돈에 꼬리표가 붙은 건 아니에요. 그죠? 돈에 꼬리표가 어디 있어요? 내 계좌 안에서 내 돈은 왼쪽 주머니 오른쪽 뒷주머니 있으면 내 돈을 다 합쳐서 내 돈인 거죠. 앞주머니 뒷주머니 돈 벌어서 앞주머니 두 개에서 돈 벌어서 뒷주머니 넣는데 뒷주머니 떨어지고 빵고 나서 막 돈이 새요. 그럼 전체 내 돈은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에 꼬리표가 붙은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자들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종목에 매여 있어요. 그 종목에. 요 종목만 회복하면 걱정할 게 없어. 다른 거 다 이익 났으니까. 그죠? 그처럼 이제 돈에 꼬리표가 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종목의 손익보다는 전체 계좌의 손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10개를 갖고 있든 1개를 갖고 있든 내 계좌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더 집중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리스크 관리가 편하고 계좌 수익률이 종목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자, 그래서 계좌 수익률을 배가시키는 방법들. 비법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비법은 복리예요. 계좌 수익률 배가 씹던 비법도 복리예요. 전체 계좌 수익률을. 그럼 복리를 하니까 집중하라 그러잖아. 집중 투자. 복리를 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 복리 투자 효과를 보고 집중 투자하자. 그래서 복리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돈이 벌려요. 워런 버핏으로 투자에 돼가지고 전부 다 복리 개념을 가지고 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만 종목 여러 개 갖고 세금만 보내고 복리도 안 하고 복리가 손절하면 복리가 안 됩니다. 나는 10%씩 매달 종목 3개 갖고 10%씩 돈 내가지고 1년 동안 복리가 가겠다. 다 그거 허황된 꿈이에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 투자해야만 복리가 되고 오진 투자해야만 복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최고의 리스크 관리는 손절 없는 투자 실행. 즉, 손절하지 않을 영역, 손절하지 종목, 손절하지 종목을 손절하지 영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인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복리 투자는 기본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인내의 시간. 그 다음에 손절하지 영역에 들어가요. 손절하지 않는 난 잘 모르면 초보자일수록 대형주에 들어가고 정말 똑똑하면 잘하면 소형주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도 소형주 손절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계좌 수익률 관리가 되고 집중 투자의 조건이 돼. 이 조건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전 시간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쳐도 대형주, 고성장 주식, 손절하지 영역 마이너스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테슬라가 2019년도 저가에 11달러였는데 이게 40배나 올랐어요. 21년까지. 그죠? 2년 만에 40배나 올랐어요. 그럼 옛날에 사가 지금까지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보시면 여기까지 갔을 21년 보면 여기 스토캐스틱을 보면 파동의 시장은 파동의 시작과 끝은 스토캐스틱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3봉이 나왔습니다. 크게.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장기로는. 월봉으로는.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고점 여기가 414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75%나 빠졌어요. 그러면 70% 내에 빠졌을 때는 이 성장주기 때문에 집중 투자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바닥이 왔으니까 두 번째 바닥이 와야만 기다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사도 되지만 올라갔다 목표가 갔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오면 지금 138달러 찍고 올라왔는데 급등했는데 그러면 한 140달러 정도 왔을 때가 사면 140달러 곱하기 3하면 거의 420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140달러 이하에서 사가지고 기다리면 이 414달러는 반드시 돌파합니다. 전기 자동차로 말고도 나머지로 돌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뿐만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40달러에서 3배가 보장되는 거예요. 고성장 주식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집중 투자해도 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30% 비중까지 확보를 계속 하면 되죠. 빠질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핵심 HBM 주식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집중 투자 가능할까? 지금 가격에 이미 저가 대비 2.6배 올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2, 3배가 갈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70만 원 갈 거로 저도 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가려면. 근데 장기는 가능한데 중장기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변곡점에서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집중 잘 안 된다. 그래서 비중 20% 이하만 사야 되고 이건 단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주식 투자로 돈 벌기 가장 쉽다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딱 2종목이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복리 투자, 집중 투자, 올인 투자를 하면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 그래서 항상 종목 수를 줄여서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인생 목표 거액자산가는 반드시 되고도 남습니다. 자, 그래서 최변 지금 끝내준 집중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마치고요. 오늘 저녁 9시에 5월 주식시장 전망과 세배투자 비법을 유튜브는 동방마스 1등주 TV에서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이제 집중 투자 끝내준 집중 투자도 이제 몇 분 안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족하게 설명드린 것은 보충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좋은 종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